74조 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주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숫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최대 74조 원어치 덜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장 시작부터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렸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국내 주식 비중을 다시 정해진 비율에 맞추기 위해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코스피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목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먼저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74조 원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그대로 쏟아지는 돈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한꺼번에 나오는 확정된 물량도 아니죠. 하지만 시장 전체 기준이라 해도 이 정도 숫자가 헤드라인에 올라오는 순간 투자자들은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담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 안팎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1만원대까지 밀리며 5일선과 21선을 다시 내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민연금 매도 공포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국민연금이 파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연금이 팔 때 외국인까지 같이 던지는지 아니면 기관이 받아내고 새로운 손바뀜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7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이 수급 공포를 눌러줄 만큼 강한지, 오늘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가 무너진 자리인지 아니면 너무 커진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수급 자체가 흔들리는 자리인지 그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74조 리밸런싱 공포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쏠리는 이유와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왜 아직 실적 기대를 바치고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7월 7일 잠정 실적 차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져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너무 커진 비중을 맞추는 수급 조정인지, 이 구분을 해야 지금의 하락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리밸런싱부터 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데요. 정해진 비중에서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을 덜고 덜 오른 자산은 채우는 작업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같은 자산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운용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너무나도 크게 올랐고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넘친 만큼 다시 맞추는 작업이 오늘부터 재개된 겁니다. 시장이 긴장하는 건 그 규모 때문입니다. 신영증권은 코스피가 8,500이면 51조 원, 코스피가 9,000선을 넘으면 약 7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막상 74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게 되면 엄청난 매도 폭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금액이 오늘 하루 삼성전자 위로 그대로 쏟아지는 확정 물량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74조 원은 코스피가 9,000선까지 올라가고 여유 장치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000선이 아니라 8,300선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덜어내야 할 비중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이 막대한 물량을 하루에 쏟아내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나눠서 파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은 종목을 부정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의 비중을 규칙대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74조 원이라는 숫자는 공포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하지만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깎였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나오는지, 외국인이 같이 던지는지, 기관과 개인이 받아내는지,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낼 만큼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지, 이 4가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고 덩치가 크기 때문이죠. 리밸런싱은 비싸진 자산을 덜어 비중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 위로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도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 너무 커진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건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바로
외국인 매도가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29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약 1190만 주 순매도했고 6월 30일에도 263만 주 가까이를 추가로 덜어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율은 47%대에서 처음으로 46%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자,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을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일 1,55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달러로 바꿀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를 부정하는 매도라기보다 많이 오른 한국 대형주에서 환율 부담을 감안해 위치를 조정하는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할 게 바로 누가 받느냐입니다. 6월 29일 외국인이 크게 팔았을 때 기관은 일부 물량을 받아냈고 6월 30일에도 외국인 매도에 맞서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던지는 손과 받는 손이 바뀌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동시에 파는 날인지 아니면 연금 물량은 나오지만 기관이나 다른 자금이 받아내는 날인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자, 주가는 단순히 누가 파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죠. 누가 그 물량을 받느냐가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한다가 아닙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메모리의 가격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수요가 폭발했고 HBM 생산에 D램 생산 능력이 묶이면서 일반 D램까지 부족해졌습니다. 고부가 HBM만 비싸진 게 아니라 범용 D램과 저장 장치 가격까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흐름은 소비자 제품 가격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PC와 모바일 기기 가격이 오르고 애플과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을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힐 정도로 사는 쪽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을 정하는 힘이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변화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기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잠깐 좋아지고 공급이 늘면 다시 꺾이는 경기 순환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AI 데이터 센터가 장기 수요를 만들고 있고 메모리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호재들만 넘치는 건 아닌데요.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반대편의 저항도 커집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가격 담합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요.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 사용 가능성을 가격 협상 카드로 꺼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당장 삼성전자의 실적을 꺾는 변수라기보다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는 쪽이 반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무게 중심은 기대에서 검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가격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가격이 삼성전자 이익으로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이 소송과 고객사 저항을 이겨낼 만큼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이 바로 7월 7일 실적에서 시작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온 7월 7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죠. 증권가가 보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86조 원 수준입니다. 매출은 17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시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죠.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 HBM 퍼 기대, 파운드리 반전, 정부 반도체 드라이브, ADR 가능성까지 여러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이야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는데요. 자, 7월 7일은 그 기대들이 실제 이익으로 찍히는지 보는 첫 번째 판정표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시장 눈높이인 86조 원에 닿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성과급이나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숫자를 얼마나 누르는지입니다. 만약 일회성 비용 때문에 표면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온다면 그걸 그대로 실망으로 볼 게 아니라 본업의 마진과 다음 분기 전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메모리 마진입니다. 지난주 마이크론은 높은 이익률과 강한 가이던스로 메모리 업황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회사이고 실적을 먼저 내놓기 때문에 선행 지표처럼 읽힙니다. 그 흐름이 삼성전자에도 확인되는지가 이번 잠정 실적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시장의 기대를 따라오면 최근 조정은 종목의 추세가 꺾인 것이라기보다 수급이 만든 가격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진이 약하거나 다음 분기 전망이 밋밋하면 시장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은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냐 나쁜 종목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아진 기대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답이 7월 7일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1만 5천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이 34만 4천원이었으니 장중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 넘게 내려온 흐름입니다. 자, 이평선을 체크해 보면 초록색 선인 5일선은 33만 4천원대, 빨간색 선인 21선은 33만 2천원 부근입니다. 자, 오늘 장중 가격은 단기선인 5일선과 21선을 모두 아래로 내준 위치입니다. 자, 단기 흐름은 분명히 식었습니다. 다만 61선과 121선까지 무너진 건 아니죠. 자, 중기 추세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단기 변동성이 다시 열린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 가격은 61선보다 14% 정도 위에 있고, 그렇다는 건 아직 장기선과의 거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52주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는 38만원, 최저가는 56,200원입니다. 오늘의 장중 가격 31만 5천원은 1년 고점보다는 마이너스 17% 아래, 1년 저점보다는 여전히 5배가 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많이 오른 것도 맞고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것도 맞죠. 그래서 현재 자리는 무조건 추격할 자리가 아니고 급락만 보고 끝났다고 섣불리 말할 자리도 아닙니다. 자,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있습니다. 자, 오늘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이 그 물량에 같이 매도를 얻는지 아니면 매도를 멈추는지, 자, 세 번째는 기관과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에서 봐야 할 기준도 명확합니다. 5일선과 21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외국인 보유율이 46%대에서 다시 47%대로 회복할 수 있는지, 7월 7일 실적을 앞두고 거래량이 매도에 대한 소화인지 아니면 재매수 신호인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오늘의 하락은 수급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연금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실적 기대마저 흔들려 버린다면 현재의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재개와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며 장중 크게 흔들렸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최대 74조 원 매도 가능성이 올라왔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죠. 자, 국민연금은 삼성전자가 나빠져서 나오는 매도가 아닙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국내 주식 비중을 정해진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물론 매도는 매도입니다. 물량이 크면 주가는 흔들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지, 기관이 받아내는지, 개인이 무리해서 받는지, 이 손바뀜이 다음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7월 7일 실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눈높이는 약 86조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시장은 100조 원에 가까운 숫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하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마이크론이 먼저 보여준 높은 마진이 삼성전자에서도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ADR 상장 카드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고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빈틈을 건드리는 잠재적 재료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삼성전자는 수급 공포와 실적 기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물량이 얼마나 천천히 나오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외국인 보유율이 46% 후반대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7월 7일 잠정 실적이 86조 원이라는 시장 눈높이를 따라오는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본업 마진이 얼마나 강한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단기선인 5일선과 21선을 다시 회복하며 거래량이 매도에서 재매수로 바뀌는지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오늘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수급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과 외국인 매도가 같이 이어지고 실적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고 단기선 회복에 실패한다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분명합니다. 74조 원이라는 숫자에만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 그리고 7월 7일 숫자가 이 수급 공포를 눌러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좋은 이야기만으로는 올라가는 구간을 지났고요. 자, 실제 숫자와 수급으로 검증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보다 손바뀜을 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판종표는 7월 7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여기 화면 옆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이터들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만든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입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의 속도와 해석 싸움이죠.
하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의 기관, 외국인 수급, 숨겨진 거래량, 환율, 심지어 증권가 찌라시까지 매일 아침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나 기관의 큰 자금이 움직이면 결국 데이터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나서는 건데요. 매일 아침 8시 인간의 눈으로는 제때 발견하기 힘든 평소와 다른 수상한 수급 변화와 자금 유입을 빅데이터로 싹 다 찾아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적중률이 궁금하시겠죠?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 발송되었던 문자에서 딥노이드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정보방에서도 6월 29일 8시 54분에 이렇게 딥노이드 올려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매도 타점을 보시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 종목 발송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딥노이드 종가 1712원 찍어주면서 무난하게 목표 수익률 11% 달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AI 시스템이 선별한 급등 종목들은 이미 압도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올려내고 있습니다. 당일 시장 분위기, 차트 위치, 수급의 지속성까지 바로 이 AI가 완벽하게 계산해서 찾아낸 당일 급등 유력 종목. 이쯤 되면 그래서 방 입장료가 얼만데 하실 텐데요. 저희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예요. 이건 스톡앤스톡 채널을 키우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저만의 파격적인 마케팅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딱 3가지를 구독자 한정으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 방금 보셨죠? AI 분석 시스템이 선별한 당일 급등주를 장 시작 전 매일매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참고 매수가와 매도 구간까지 짚어드리며 이미 많은 분들이 높은 적중률로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식 애널리스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코스피장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비용만 커지고 수익률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 내 종목이 지금 시장 주도 흐름에 맞는지, 비중을 줄여야 할 구간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인지 계좌 전체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서는 AI 분석 시스템으로 시장 수급과 종목 흐름을 먼저 잡아내고 주식 애널리스트가 보유 종목과 비중을 함께 보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냥 버티는 사람과 흐름에 맞게 계좌를 조정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장입니다. 내 계좌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혼자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정보방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장 시작 전 핵심 시황 및 종목 속보 브리핑입니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문의센터 누르시고요. 여기에 정보방 입장 요청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시장 브리핑만 읽어보셔도 코스피의 방향과 돈이 몰리는 섹터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 준비에 엄청난 무기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비용 없는 100% 구독자 무료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압도적인 AI 시스템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